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사실 센티라는 게 감정이 인간들의 감정이라는 거잖아요. 감정을 과연 측정을 할 수 있냐, 감정을 측정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이 먼저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센티라는 거는 뭐 숫자로 탁탁탁 이게 칼같이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송곳 꽂듯이 이렇게 관역 맞추듯이 탁탁 맞추는 게 아니라서 약간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런 거 있죠. 예. 얘는 좀 비싼 것 같아, 얘는 좀 싼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두루뭉실한 우리의 감정, 그런 건데 측정한다는 단어가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하죠. 예. 하지만 이제 뭐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는 제가 이제 감은 잡히니까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질적인 거를 결국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질적인 거를 판단하기 전에 당연히 양적 분석을 먼저 다 해야 돼요. 양적인 거 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실 수집, 회사에 대한 사실 수집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양적인 거, 그러니까 숫자적인 것도 내가 어느 정도 답을 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넘어가서 이제 내 감정이나 뭐 질적 분석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어떤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 회사가 앞으로 몇 년간은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아니면 지금 이 회사는 뭐 적정한 가격이다, 아니 너무 비싸다, 너무 싸다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계속 그 회사가 좋다고 나와. 그리고 커뮤니티 가는 데마다 다 그 회사가 좋대. 너무너무너무 좋은 얘기뿐이고 밸류에이션도 되게 멀티플도 팽창돼 있고 뭐 하여튼 뭐 최상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 그러면 전 좀 불안해져요. 그러면 조금 불안해져요. 이 회사는 약간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겠구나, 머지않아서. 뭐 이런 거를 센티멘탈 측정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신 건가? 그다음에 뭐 반대로 제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사실 수집도 열심히 하고 밸류에이션도 열심히 해놓고 이 회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돈을 잘 벌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 아니면은 욕을 엄청나게 먹어. 뭐 얘기만 하면 욕 먹어요. 그 회사를 왜 사냐. 그리고 멀티플도 많이 축소돼 있는 상태, 밸류에이션도 되게 싸. 그러면은 저는 좀 이제 관심이 가고 좋게 보죠. 근데 이런 거는 주가까지 만약에 장기간 동안 얻어맞아 가지고 땅바닥에 기고 있다, 밸류도 너무 싼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또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위로 튀거든요. 뭐 이런 식의 센티멘탈 측정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밑에 뭐 얼추 생각나는 키워드만 적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시장 분위기나 아니면 특정 자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지, 환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산에 대한 태도가 적당한 감정인지 과한 감정인지,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과한지 적당한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 지금 이 자산을 대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생각, 뭐 오가는 이야기, 멀티플이 뭐 평온한 상태인지, 아니면 너무 선을 넘는지, 위로든 아래로든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죠.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꺾이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너무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찌들려 있으면은, 그 직전에 너무 안 좋았던 거 아예 기대도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떤 좋은 뉴스 하나만 나오면은, 아니면 어떤 좋은 진짜 펀더멘탈을 바꿀 만한 어떤 소식 하나만 갖고도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반대도 있겠고요. 최근에 빅테크 회사들처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센티 뭐 이제 펀더멘탈 분석을 한다고 해도, 저희 지금 사나 감자님 들어와 계시지만, 동행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펀더멘탈 분석을 하고 그냥 뭐 시세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쭉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또 센티를 측정하면서 약간 비중 조절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센티를 추정을 해야겠죠. 지금 우리 회사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고 멀티플이 이렇게 낮고 밸류가 낮고 왜 이렇지? 그러면 어떤 회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나리오대로 되면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지겠구나 하는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센티가 나중에 따라오겠구나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추정이고,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한 내가 생각했던 이벤트나 뭐 이런 게 생겼을 때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응을 봐야 됩니다. 요거는 또 약간 가치 투자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미인 대회라고 했잖아요. 케인즈가 그 미인 대회 개념인데, 나는 이 회사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주가가 박살나거나 아니면 뭐 되게 좋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이 추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유연하게. 아니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다, 시장이 추정이 잘못됐다 하면은 더 고집 부리면서 이제 버티는 거고. 뭐 이 정도가 생각나긴 하는데,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들어오시면 이거 보고 채팅창에 써주세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질문이 범위가 좀 넓어가지고, 그 센티에 대한 거를요, 저는 이 센티라는 게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뭐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도 기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세가 있는데 당연히 매수의 기세가 세면은 위로 올라갈 거고 매도의 기세가 세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뭐 투자가 복잡계고 뭐 당연히 다 그런 거는 맞는 말인데 어쨌든 특정한 이벤트 뭐 실적 발표라던가 아니면 뭐 M&A라던가 뭐 굵직한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을 좌지우지할 만한 뉴스가 나왔을 때 어쨌든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날이 있잖아요. 위로든 아래로든. 저는 그게 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준비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까만색이 사고로 친 딸, 그 딸을 가진 아버지의 지금 감정입니다. 감정. 센티. 그 아버지의 마음, 감정 센티예요, 센티. 기분이 그냥 평정심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여기 하늘색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우리가 평상심 갖고 있는 마음,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 이 하늘색이. 그래서 평소에 이 이제 딸 가진 이 짱구 아버님은 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센티가 무너져요. 어느 날 아버지의 센티가 무너져. 그리고 무너진 상태에서 또 한 몇 달 지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마음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언젠가는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또 어떤 한 이벤트로 아버지의 마음 이 센티가 떡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짱구 아버님이 19살짜리 딸이 있는데 딸이 어느 날 남친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우리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야. 아기 가졌다는 거야. 남친 무릎 꿇고 남친이 아버님 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저희 이리고 왔어. 아버지는 평소에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센티가 무너지는 거죠. 센티가.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요. 나쁜 것도 결국 다시 올라오잖아요. 언젠가는. 올라와서 뭐 몇 년 지나면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겠죠. 요거는 요 한때에 우리가 들었던 놀라운 소식 혹은 어닝 쇼크, 어떤 악재, 어떤 나쁜 소식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올라와. 항상 사람 마음은요 평정심 어딘가에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듣고 이거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한 몇 달 부여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딸내미 남친이 다시 딸내미 손을 잡고 와서 이제 출산이 임박했는데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실 실토를 하는 거야. 아버지 사실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들이 아니고 사위 될 사람이 아버님 저희 가문이 사실은 재벌 가문입니다. 사실 재벌 가문 어디다 S그룹 내가 S그룹 몇 번째 아들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갑자기 떡상을 하는 떡상. 아빠 마음이 떡상. 이게 아빠 마음이 이게 변하는 게 센티입니다. 센티. 예,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요 호재가 떴어. 호재가 초대형 호재. 그냥 이 집안의 펀더멘탈이 바뀔 수 있는 초대형 호재야. 떡상을 하죠. 다음에 이제 또 몇 달 지나 딸님이 결혼도 시키고 뭐 손주도 넣고 살다 보니까 다시 마음이 내려와요. 사람 마음은 항상 그래. 항상 요 평정심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어디서 왔다 갔다 한다고. 나쁜 소식도 떡락했다가 언젠간 올라오고 좋은 소식도 올라갔다가 언젠간 내려오고 항상 별일 없으면 그냥 요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좀 센티를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나? 제가 좀 재밌게 드라마 얘기 좀 갖고 와가지고 한 건데 결국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다 잊혀지고 결국은 평정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센티, 그러니까 인간들의 감정이란 진짜 한참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보면 더덥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항상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사고로 팔을 잃고 다리를 잃은 사람들 있죠. 장애 가지신 분들, 장애 생기신 분들이 딱 팔이 잘리고 이제 그 순간부터는 거의 막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센티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대요. 완전 하한가 한 15번 먹는 거야. 하한가.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몇 달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연구하신 교수님이 다시 인터뷰를 했더니 마음이 사고 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고 나기 전 마음으로 돌아왔어. 지금 괜찮아요. 지금 사는 거 행복해요. 그래. 파란 쪽 없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뭐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맥북을 선물 받았어. 너무 기뻐. 미칠 것 같아. 근데 선물 딱 받는 순간 상한가 빠바박 치는 거죠. 그리고 선물 받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그 기쁨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 센티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쁜 것도 못난 것도 계속 보면 평범해 보인다. 기대와 공포는 실현되기 전이 가장 무섭다. 우리 그 주식시장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런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예, 불확실성은 싫다. 그냥 공포든 기대든 빨리 실현돼 버려야 된다. 기대가 있다면은 기대가 노출돼 있다. 그러면 주가가 그 기대가 충족되는 선까지 계속 오르겠죠. 그리고 기대가 실제로 딱 실현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공포도 뭔가 공포가 있어. 근데 시장은 계속 못 오르죠. 못 오르고 얻어맞고 떨어지고 막 시장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 그러다가 그 공포가 실현이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 오르잖아요. 빼따꼼플리. 예, 우리가 좋아하는 빼따꼼플리. 한국에서는 빼따꼼플리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또 빼따꼼플리가 센티랑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특성이 나오냐면 우리 뭐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죠. 미래를 알고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건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뭐 주가가 오르내리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또 과거에 알았던 거는 망각돼 버리거든.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기쁨, 이게 다 망각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게 또 여러 마음들이 합쳐져서 주식시장에서 센티라는 걸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도요, 펀더멘탈 분석은 기본이죠. 펀더멘탈 분석은 기본이고, 펀더멘탈만 보는 것보다는 센티도 같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티는 어떻게 보냐, 당연히 이제 시세에 녹아 있겠죠. 센티는 시세의 흐름에 녹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센티 체크도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시크릿 주주님께서 이제 센티 관련해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슈팅스타님 어서 오세요. 네, 슈팅스타님. 센티 체크 회사 흡연장 팀 회의 시간에 팀장님이 주식 산 거 체크. 네이버 뉴스 동학개미 어쩌나 종토방 친구들 단톡방 야 어디 3.5서 끝나갈 저런 거 맞는 게 진짜로 남타다지마님 말씀 맞는 게, 내가 굳이 센티 같은 거는 굳이 내가 공부를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변의 분위기가 알아서 계속 바뀌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일전에 뭐 몇 주 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뭐 사람들이 항상 주식에 진짜 관심 없는 친구들이 주식 얘기를 한다든가, 그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 얘기를 안 하죠, 또 사람들이.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막 그러니까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중파나 아니면 신문 같은 메이저 신문사에서 비트코인 펄펄 끝내, 금보다 낫다, 뭐 이런 기사 나오면 그거 거의 꼭지예요, 꼭지. 우리 투자자나 아니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그게 한참 몇 달 뒤에 이만큼 올라있으면 우리는 그때는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정작 우리는 이때 얘기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잊어버려. 망각의 동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얘기한 거 까먹고 장사꾼들이 여기서 캡처 딱 떠가지고 하는 얘기를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정확해요, 그런 거는 센티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막 주식하면 한강 간다, 망한다, 뭐 주식하지 마라, 울부짖는 뭐 동학 개미들 뭐 이런 기사 막 뜰 거예요. 뜨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해도 되는 센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시점만 찍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평균 회기. 찰진 비유입니까? 찰진 비유. 아까 전에 그 딸내미. 종토방 크롤링 해서 키워드 그 하시는 분 예전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가치투소에 월말 보고서 있잖아요, 옛날에. 그건 제가 잠깐 했던 건데, 월말 보고서 올라오는 개수, 그것도 은근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거의 상승장 끝물에 가면은, 그때 몇 개였다, 리포트가. 지금은 제가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회원 수가 그때 몇 명이었지. 아무튼 보고서 있죠, 내 계좌 자랑하는 거. 내 계좌 뭐 이제 무슨 종목이 얼마에 샀고 수익률이 몇 %고 막 자랑하는 보고서들이 올라와요. 이 종목은 매수 아이디어가 뭐고 하는 게. 강세장 거의 끝물에는요, 그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진짜 약세장 되면 안 올라와. 가치투자연구소 같은데 약세장 되잖아요. 점점 보고서 개수가 줄고 나중에 거의 약세장 갈무리 될 때는 보고서가 하나도 안 올라와. 하나도. 진짜 그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우리가 그 인간이 망각한다는 걸 잘 활용하면, 냉정하게 진짜 냉철한 마음을 갖고 잘 활용하면은 굉장한 거죠. 예. 좋은 말이 계속 나오면 위험하다. 전 이제 시그널이 좋은 말이 계속 나오고, 뭐 멀티플도 팽창돼 있고 밸류에이션도 좀 비싸고 그러면은 전 조금 전 이제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조금 비중 줄이고 막 좀 이렇게 가고,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너무 싼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뭐 멀티플도 엄청 축소돼 있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그런 식으로 센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투심 안 좋은 거 확실하죠. 그 상장 얘기도 제가 지지난주 라이브 때 드렸잖아요, 말씀. 그 고점, 그러니까 시장 단기 고점, 저점,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뭐
그 여러 가지 느낌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IPO. 예. 고점 부근에서는 IPO가 엄청나게 많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 IPO 철회 많이 하죠. 처음에 SK 쉴더스가 상장 철회한다고 했더니 지금 뭐 철회하는 회사 매주 한 개씩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약세장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주주들 투자 잘해요. 우리나라 대주주들 2020년 3월 그때 코로나로 시장 폭락했을 때 있잖아요. 정의선 사장님이 주식 100 몇십억씩 190억인가 그만큼 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도 그때 샀다 그랬죠. 잘해 대주주들.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값 오른다고 그러니까 막 그 사료 테마주들 막 급등했잖아요. 그 사료주들 오너들 봐봐요. 사료주 오너들 주식 다 까버리잖아요. 자기 회사. 거의 전업 투자자 될 기세로 자기 회사 지분 다 까버리잖아요. 최고점에. 잘한다니까 그분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IPO 지금 IPO 얘기 쏙 들어갔죠. IPO 얘기가 쏙 들어가고 IPO 처리한다 그러고, 그리고 저기 뭐야 조금 있으면 이제 대주주들 뭐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다 자사주 아니라 대주주 개인 명의로 주식 막 산다 그러면 그런 거 좀 따라가도 괜찮아. 예, 재벌들 잘해요.